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 재동포청 설립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재동포청이지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포를 전담하는 전담기구, 그러니까 정부기구, 우리가 이 정담기구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계속 냈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이 미국에서 이 재미동포들하고 간담회를 갔는데, 이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 재동포청 설립에 공약을 걸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도 며칠 전에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 오마이뉴스가요, 이 김성곤 이사장하고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오마이뉴스는 역시 이 대선 후보들이 재동포청 설립을 공약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뭐 내년쯤 되면은 재동포청이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재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은 과연 어떤 일에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김성곤 이사장이 대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김성곤 이장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재동포청 설립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요구하는 거,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경청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가요, 이 김성곤 재동포재단 이사장 재동포청 신설된다며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뭐 인터뷰에는 뭐 여러 내용들이 쭉 게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재동포청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 내용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 주요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재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 설립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재동포청에서는 750만 해외 동포를 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김성곤 이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복수국적 문제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단일국적 원칙을 쓰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복수국적을 인정해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력의 향상과 인구 문제 등에서도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국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적법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참정권은 줬지만은 실제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해외 투표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물론 동포사회에서도 하시지만 국내 복지제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는데 해외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재동포청이 만들어지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한 이 김성곤 이사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재동포청이 신설되면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김성곤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첫 번째가 이 복수국적 부여 관련 이 국적법 문제, 이거에 역시 우선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복수국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재외동포에게 부여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 복수국적 문제가 재미동포 사회는 뭐 복수국적 문제가 어느 정도 뭐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그러나 뭐 또 중국 동포나 뭐 다른 나라의 국적 동포들은 사실 이 복수국적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김성곤 이사장님은 이 재동포에 대해서 이 복수국적을 부여해주는 그런 취지의 국적법, 이거에 대해서 1순위로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참정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참정권, 역시 투표권이죠. 이 재동포가 한 750만 명, 그 중에 재외 국민,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은 250만 명.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거 연령이 되면은 선관위에 선거 등록을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2020년도죠. 이 4.15 총선 때, 이 재국민 유권자 등록자 수가 119개국 17만 1,95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 중에서 선거를 하겠다, 유권자 등록을 한 수가 119개국에서 17만 1,959명. 그래서 한 6.4% 정도 이렇게 차지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등록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다 투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투표를 보니까 한 50% 정도 이렇게 안팎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이 투표를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근데 이 재국민 투표를 하는 데에는 이 국내에서 이 투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투표소를 해외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선관위의 사람을 또 해외로 파견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투표함을 또 국내로 옮겨야 될 문제도 있고, 엄청난 이 투표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현재 투표율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외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이슈, 관심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금성곤 이사장님은 재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은 이 참정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내의 복지는 뭐 옛날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 근데 해외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데 해외에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재외 동포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이들에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재외동포청이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김성곤 이사장님이 이 언급한 부분을 한번 좀 더 제가 되씹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재동포청 신설이 정말 내년에 이루어질까? 이 오마이뉴스는 뭐 모든 그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동포청이 설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질문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공약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립되는 것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더 갖습니다. 그래도 그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요, 이 재외동포 사회가 적극적으로 더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임기 내에는 이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 먼 산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임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그림도 그리고 이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취지에서 이 오마이뉴스가 이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이 재외동포청 설립이 되고 나서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여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물론 그리고 국내 체류하는 동포분들은 뭐 단순 노무 일을 하시는 분들서부터 뭐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노후를 모국인 또 이 고국에서 보내고자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국하고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 사회에 이 재동포청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계속 연결고리 역할을 해가면서 뭔가 한가지 시너지 역할,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국가 발전에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동포청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의 재해동포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재해동포청이 설립이 돼서 재해동포와 내국인과 정말 함께 뭔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해동포청에서는 끊임없이 내국인들이 재해동포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재해동포청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와 내국인 함께 어울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를 재해동포청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정말 모든 이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들이 재해동포청 설립에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 한 목소리를 내고 이 재해동포청에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고요.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동포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이 좋은 의견들,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뭐 여러가지 저한테도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